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파이팅을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서 환절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아픈 만성 통증, 그리고 온몸이 무기력한 만성 피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신체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의 건재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만성염증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성염증을 우리가 제대로 극복하려면 만성염증이 어디에서 발원하는지, 만성염증의 근원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근원지를 우리가 추론하기에 앞서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 어딘가요? 바로 장이죠. 장은 수많은 음식물들을 우리 몸속으로 분해시켜서 흡수시켜야 되는데, 이 흡수시키는 과정 내에서 영양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독소, 노폐물, 세균, 바이러스, 온갖 우리 몸을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뚫리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온갖 염증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점막에 문제가 생기면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의 70%는 장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장은 끊임없이 소화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신체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으로 끊임없이 만성염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장에서 몸으로 염증이 끊임없이 새어나와서 만성염증의 70%를 차지하게 되는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7가지 요인과 2가지 축의 파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누수 증후군이 난 장점막이 균일하게 이렇게 잘 조직화되어 있으면서 우리 몸의 음식물, 영양소만 흡수하고 그 외에 독소나 노폐물, 바이러스는 막아내야 되는 선택적 투과성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장이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줄줄 새면서 우리 몸속으로 온갖 염증이 들어오는 숨어있는 만성염증의 가장 중요한 주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막에 70%의 면역세포가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쪽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아주 강력한 장내 방어막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익균은 이 장점막에 먼저 이렇게 hợp착이 되어서 유익균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리를 점유함으로써 다른 독소나 노폐물이 장점막에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킨 것을 막아내는 선택적 배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황금 비율이 깨어지고 유해균이 득세하게 되면 유익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부족하게 되고 이 틈을 뚫고 온갖 독소나 노폐물이 침범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장점막의 균일성이 약해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파괴되는 순간 바로 우리 몸은 만성염증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막과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하는 7가지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많은 약들이죠. 특히 진통제, 항생제, 그리고 오남용되는 약들은 장점막에 끊임없이 산화 스트레스를 주면서 장점막을 얇아지게 하고 염증화시킵니다. 약과 더불어서 굉장한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게 바로 알코올과 담배 속의 유해 물질이죠. 알코올과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장에 굉장한 데미지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훨씬 좋아하면서 유해균의 득세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단순당, 즉 정제탄수화물 중심의 식사습관, 그리고 고지방식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단순당과 고지방식이가 결합을 해서 제대로 대사되거나 해소되지 못하면 리포다당류라고 하는 APS라고 말씀드리죠.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자, 이게
장점막을 뚫고 나오는 염증 물질 중에서 가장 활동성이 강하고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염증 물질이 되게 됩니다. 특히 내 세포 일부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 그런 부분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장점막이 또 굉장히 취약해지기 쉬운 조건이 뭘까요? 피부가 취약해지기 쉬운 조건하고도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건조된 상태죠. 피부 수분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급격히 활성산소의 공격, 그리고 외부의 알레르기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게 됩니다. 장점막도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점막 건조가 일어나게 되면 유해균이 살기 쉽고 유익균은 힘들어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분 섭취를 반드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점막을 계속해서 복구시키고 장점막이 활성산소로부터 막아내면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점막의 어떤 장점막의 균일성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인적 어떤 비타민의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다 모든 부분들이 작용하겠지만 비타민 A, 비타민 D, 아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영양소들이 특히 섭취가 부족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섭취 부족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흔히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낮에 시간이 있을 때 햇빛을 충분히 쬐고 그럼 주기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장점막이 활성산소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장점막에 끊임없이 데미지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넘쳐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잡고 활성산소를 잡는 최적의 파트너가 있죠. 바로 파이토케미칼, 즉 식이섬유의 섭취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드셔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점막이 뭐니 해도 크게 위협을 주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소화 안 된 음식들이죠. 자, 소화 안 된 음식들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자, 위산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약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저하되게 되면 음식물의 소화가 약해지죠. 그리고 가공식품, 소화효소가 부족합니다.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음식 자체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가공된 식품은 될 수 있는 대로 비율을 줄여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급히 빠르게 먹는 거죠. 많이 먹는 습관 자체가 음식물의 소화를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잘게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위,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특히 위에도 부담을 주면서 그리고 소장, 대장에도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 이런 7가지 요인을 피하는 것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있는데요. 자, 장을 뭐라고 하죠?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만큼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바로 장뇌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장뇌축의 교란이 뇌뿐만 아니라 장에도 커다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뇌에서 어떤 일이 나면 장에 큰 부담을 줄까요? 첫 번째, 스트레스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 신경전달 물질들의 균형이 파괴되고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장운동에 관여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서 장운동 자체가 저하되고 장운동에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기도 힘들고 음식물 제대로 소화 흡수시키기도 힘든 조건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로 슬립, 잠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뇌 기능성도 저하되지만 우리 장운동의 어떤 정상적인 어떤 활동, 그 다음에 장점막이 제대로 복구되는 것도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잠잘 때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맞춰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 햇빛을 제거, 밤에 잠을 잘 때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침실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를 맞추어 주어야 되고요. 잠자기 전에 가식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수분을 먹어서 우리 소화 운동이나 방광 활동으로 인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죠. 배가 너무 출출한다면 바나나, 견과류 등을 가볍게 섭취해서 인슐린의 어떤 과도한 폭주로 인해서 우리가 저혈당이라든지 고혈당의 혈당 변동 속에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도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으키는 공통적인 매개 중에 하나가 운동 부족이죠. 운동이 부족하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러니까 걱정이나 불안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장도 잘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의 땀나고 숨찬 운동, 하루에 7,000보 이상의 생활의 운동화를 실천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내축 못지않게 또 중요한 하나의 축이 있는데요. 바로 장관축입니다. 장과 간의 축이 손상된 거죠. 잘 살펴보시면 장에 염증물질이 넘쳐나면 이 염증물질들이 온몸을 타고 가다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죠. 그래서 간에 쓰는 독소를 해독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는장 정운이 간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이야기하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장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도 문제이지만 해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상이 다시 역류되어서 장애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하고 간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장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장을 보호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간을 보호하는 원칙은 간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트레스, 수면 부족, 탄수화물과 지방 가다습지, 비만, 운동 부족, 술과 담배는 간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피해 주시고요. 간이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적당량의 단백질, 식이섬유, 물, 적절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간 해독의 가장 중요한 조효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하죠. 마늘, 양파, 무, 브로콜리 등에 충분하고요. 콜린이 풍부한 음식도 간이 재생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견과류, 통밀, 유제품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슐린이 너무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저인슐린 유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에서 몸으로 염증이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키는 7가지 요인과 2가지 축의 파괴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더불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만성염증을 잘 막아내어서 청정한 몸으로 건강하게 잘 건강생활을 유지하시는 우리 구독자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 많은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